지금 나이는 이제 38이고요. 네. 원래는 중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미술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그런 네. 걸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 거기가 이제 제품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고 뭐 이런 건데 유통 쪽이시죠? 하면서 하면서 근데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적성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긴 하지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아예 못 네, 올해는 그냥 비행기가 못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나온 김에 좀 원래가 그러니까 미술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주변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것도 솔직히 좀 무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봤으면 더 큰 수입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정선생 속눈썹 연장을 하는데도 5만 원 주고 했었나 그때가 네. 거의 한 10년 전쯤에 네. 그랬는데 그분이 중국 가면 3배에서 4배는 더 받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그때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속눈썹 연장은 그 정도고요. 반영구도 그래도 옛날에 300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그나에서. 근데 에이전시랑 어차피 나누니까 뭐 반절 이렇게 가져야 되는 하지만 그게 한 시간에 그런 걸 보는 일이 진짜 세상에 어딨어요. 그렇죠? 네. 또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좀 한국 나와서 살고도 싶고 그래요. 네, 사실. 그렇죠. 저도 중국 결혼도 해야 되겠고 남자도 만나야겠고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렸어요. 내가 한국에서 뭔가를 배워서 뭘 하고 싶다. 예. 그래서 좀 상담을 좀 만약에 제가 이걸 배우게 되면 혹시 여기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가 있는지 중국 쪽으로 연계? 그런 예. 그쵸. 저희가 원래 중국에서 매장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메이지우라는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도 중국에 저희는 원래 한국 학생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중국 학생들을 한국으로 오게 해서 성형이랑 아니면 이런 거 반영구 화장을 배워서 저희가 이렇게 보내려고 이 매장은 원래 차려진 거죠. 아카데미 자체가. 그런데 점점 한국에서도 이제 반영구가 점점 합법화로 바뀌게 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카데미를 전용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저희가 기존의 에이전시나 이런 곳에서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실력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6개월에서 1년마다 시험 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근데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이 더 많이 해당은 되고요. 왜냐면 갔다 하면 짧게 가면은 막 열흘이고 짧은 게 열흘이고요. 길게 가면은 2-3달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되려면 그거는 뭐 프로테이즈 형태도 있고 월급의 형태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시랑 보조 그냥 그런 식으로 가다가 시술 나중에 잘 나오면 그렇게도 갈 수도 있죠. 아예 중국에서 상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 네, 그게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3개월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실력이 일단은 웬만큼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 중국에다가 저희가 프로필을 넘길 때도 이제 갓 배운 친구라고는 저희가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좀 싫어하니까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상 된 원장님들을 원하니까 아니면 그만큼 실력이 나와서 그 실력을 경력을 완전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저희가 좋은 점은 그 우리 영상 중에 봤죠? 뭐 공판 1,100장은 해줘야 시키고 그런 게 있어요. 딱 그래서 센치 재거든요. 지금 저기에 있는 것들이 다 파일들이 다 숙제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정도 이상은 해와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걸 나중에 공무판만 가죽판만 이렇게 딱 센치 재서 10cm에서 해줘야 그래도 나가서 이제 사람한테 하고 또 사람 그리고 나서도 무료로 한 20명 정도는 해야 창업하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제 단가가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잘 안 가죠. 왜냐면 어차피 가면 24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한국에서 그냥 30만 원 받고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몰아서 보통 10명에서 5명 이상은 몰아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게 뭐 20-30만 원만 돼도 100만 원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경력이 좀 더 돼가지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씩을 뭐 10명을 받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인데 그거 안 갈 이유가 없죠.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식의 시험 테스트나 그런 거 봐가지고 갈 수 있으면 보통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이거 언제 끝날지 그렇죠.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이게 다행히 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반영구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해버렸으면 우리가 할 기가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배워가지고 그렇죠. 잘해서 내년에 이제 준비하면 어차피 중국 사람들 지금 올해는 못한 거거든요. 네, 한국 사람한테. 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반영구는 아무한테나 받지는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그래도 2학년 잘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이 약간 미적으로 중국 분들보다 맞아요. 좀 더 이런 미용이 발달됐다. 좀 내추럴한 화장을 한다는 게 중국 분들의 인식이에요. 그럼 중국으로 만약 오게 될 때는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상해나 신천이 제일 돈을 많이 비싸게 받는 거 지역이고요. 보통 상해, 신천, 성도, 항주 뭐 이런 쪽 시안에는 한국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도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데 그렇게 가격은 높게 받지는 못하고 한국 가격대로 해서 한국 그런 분들 그런 주민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들도 중국 분들한테 또 이렇게 받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런 색소나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약간 혹시라도 진짜 정직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안 그럴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많이- 한국 화장품 많이 사가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차피 언어를 잘하니까 제가 조금 방법만 알려주면 네. 좀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네. 미술은 일단은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거가 시작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도구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먼저 이게 따라 그리는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신 분들은 디자인을 빨리 잡으니까 그 개월이 확실히 줄긴 줄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도구에 익숙해지는 건 누가 연습을 많이 성실하게 하냐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재능은 있으니까 남들보다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재능을 좀 더 키워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이게 미술을 할 때 좋아했으면 충분히 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이제 교육 과정이 이렇게 있으면 시간 한 몇 개월 정도 배우는 게 보통이고. 보통은 저희가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40회차로 해가지고 네. 저희가 딱 8주 수업이에요. 8주. 졸업식까지 해서 9주. 끝나고 나서 참관 수업이라고 해서 제가 시술할 때 옆에서 네. 어시 같은 거 하면서 제가 시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벌써 6, 7, 8이 이제 내가 데모 실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실수하는 부분이나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체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잘 안 되는 부분만 좀 더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수업 진도가 나가서 많이 들었다 해도 또 이게 실제로 해보고 나면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체크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이 주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동기들이 순번을 정해가지고 네. 이제 참관 수업을 참견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눈썹 아이라인 입술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트 부분을 한 번 더 들는 거예요.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 중에 아니면 뭐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한 번 더 들으면 또 더 이해가 되겠죠. 네. 확실히. 그 저희가 그래도 인기 있는 학원이잖아요. 네. 매달 클래스가 열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수업 듣다가 이거 눈썹 왜 여기 데모 엠보 부분 꺾는 것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무판만 좀 배웠으면 좋겠다. 따로 수강비 없이 그런 한 달 기간이 이런 참관 수업하거나 보충 수업 듣거나 그런 보충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도 제일 창업을 빨리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네. 매장이 지금 원래 네일샵이나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었다. 네. 아니면 나는 이제 퇴사하고 진짜 이걸 완전 준비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먼저 좀 배려해주고요. 네. 먼저 시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친구들이 좀 더 이렇게 뒤쪽에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하지 보통. 그러면은 이게 구주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뭐 모델 창업을 하든 뭐 하든 네, 취직을 그렇죠.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9주에서부터 이제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가 그런 참관 보충 수업하는 기간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 합치면 한 13주가 되겠죠. 4주로 치면.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안에 보통은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근데 창업하는 친구 괜찮나요? 근데 본인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기간 안에 가죽판 100장이 벌써 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벌써 그 수업 기간 안에 제가 네. 하나를 보여드리면 다른 학원은 그러면 어떻게? 보통은 다른 학원들은 졸업할 때까지 가죽판 10장, 20장도 제대로 못하고 눈썹 좀 그리다가 데모 실습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일단은 손님한테 할 때부터가 좀 잘하는 수준이 나올 때까지 네. 아직 잘 가죽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손님한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공짜든 그냥 무료든 그래서 가죽판을 최대한 좀 잘할 때까지 좀 해보고 네. 그리고 나서 데모 실습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다시 가죽판으로 돌아갈 정도. 왜냐면 이거 하고 나면 한 주 동안은 가죽판 또 해오는 거예요. 숙제. 또 요거 하고 한 주 동안 숙제.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좋은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매일 숙제가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줘요. 뭐가 각도 뭐 이런 거 문제 있는 것도 네, 체크해가지고 이런 거 네.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글 달아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의지를 하기 위해서 좋은 글도 보내고 네. 그쵸. 그렇게 해야지 또 이게 하루에 저희가 최소 3시간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13시간까지 숙제하지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럼 하루에 수업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돼요? 저희가 주 1회 수업이고요. 5시간 수업이에요. 눈썹 아이라인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장인이나 그러니까 주 2회 반 수업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2시간씩 이렇게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와서 1시간 수업 듣고 2시간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3주치 분량을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3주치 분량. 그러니까 이게 개월수로 나누면 한 6개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커리큘럼. 다른 학원은 이거를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까지는 안 하죠. 보통은 2, 3개월에 끝내죠. 저희는 이게 좀 디테일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보통은 이런 거 안 가르치죠. 그러면은 여기 9주라고 하시면 그 일단 교육과정 8주니까 네. 그럼 8번 와서 하는 8번 거예요? 와서 하고 매일 이게 숙제 창이 이렇게 있어요. 네. 밤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숙제 창에다 이렇게 숙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4장, 첫 주에는 4장에서 6장이고요.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올려서 매일 숙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고 교육과정 8주 한 번 할 때는 5시간. 눈썹, 아이라인, 두피, 헤어까지 다 배우시는 반이 5시간. 아 그러면 이게 또 만약에 헤어, 나뉘어져 두피랑 있네. 그런 거 안 배우실 분은 3시간. 아,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요거 1시간 하고 연습하고 1시간 하고 연습하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딱 그날만 연습하고 집에 가서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될 수는 없죠. 네. 그냥 공부하다 간 거기 때문에 손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한 학생만 창업하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한 학생만. 네. 그러면은 그 반의 창업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 매일 숙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보통은 반에 70% 이상, 한 3, 4명 이상이 창업, 그러니까 만약에 6명이나 이렇게 들었다 네. 하면은 한 3, 4명 이상이 창업을 하는 거죠. 8명 들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 좋은 게, 이게 코로나 기간이 좋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왜냐면 이게 방송이, 그러니까, 그런데 뭐 때문이냐면 이게 소수정예로가 운영이 되잖아요. 네. 옛날엔 저희가 8명, 12명까지 인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4명에서 6명, 뭐 많아야 7, 8명, 8명을 안 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반에 이게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유 자리를 만들어놔요. 그런 점에서도 좋으실 거고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요거하고 연습하고 요거하고 연습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얘 할 때쯤에 얘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8주들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4주 동안 다 나가요. 모든 맞아. 진도를. 그리고 다시 반복. 그게 더 다시 여기서 눈썹 나가고 입술 나가고 두피 헤어 나가 다음에 여기서 눈썹 아이라인 같이 합쳐서 나가고 여기서 입술이랑 아이라인 헤어랑 같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2번을 다시 한번 반복 듣는 거예요. 공부도 반복하면 네.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 시작할 때 30분 그 전에 배웠던 거 반복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듣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래저래 한 2-3번씩을 반복으로 듣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목이 확실히 아파요. 왜냐면 풀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만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수업 안 하고 그냥 유튜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수업을 듣는 거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처음에 이제 2-3번 들으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아시지만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처음 하신 이게 분들인데도 가죽이에요? 네. 처음에
사람들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실습이 마지막 실습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매일 진짜 잠 못 자면서까지 숙제가 되니까 이게 한 3년치 한 양을 두세 달 동안 하는 거예요. 3년 경력자도 그만큼 숙제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다른 거 뭐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접어두고 조금 하면 몰입하면 좋죠. 두세 달이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런 거 시간을 한 두세 시간.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잠 시간을 줄여야죠. 4-5시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기준은 그래요. 1000시간 정도 여기에 노력을 해야 창업할 수가 있다. 내가 3시간씩 노력하는 사람은 적어도 뭐 300일,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있다 창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한 10시간씩 해서 투자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100일 있다, 한 3-4개월 있다가 창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빨리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짧게 하시면 되고, 내가 조금 나는 여유 있게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3시간씩 해서 10개월 동안 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루즈하게 가는 거는 네. 기술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이거를 한 번에 왕창 하고 다음날 쓰러져서 안 하는 것도 또 기술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이렇게 주수를 나눈 게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6주는 해줘야 된대요. 네. 66일을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된대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든 어떤 거든 간에 몸에 안에 이제 루틴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이거를 엠보로 그리고 뭐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스케치부터 들어가요. 네. 눈썹 그리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선 한 선씩 끊어가지고 네. 이것도 들어가지만 처음에 색칠공 이렇게 해서 손 힘 빼는 것부터 들어가니까 손에 힘 빼는 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저희는 안 아프게 하는 반영구 배우러 오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피부 깊이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게 근데 0.03, 0.025밖에 안 되는 이 깊이를 파악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끄슬리는 정도의 피가 나지 않는 근데 그 깊이를 파악하느라 계속 이런 스케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을 잘 못 따요. 저도 솔직히 너무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세게 돌리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도 갑자기 원장님 병이 안 타진다고 이쪽은 되는데 이쪽이 안 된다고. 저도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공주병도 아니고 어디 가면 나 못 따겠다고 돌려줘요. 이게 이쪽은 돼요. 근데 이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안 따고 싶으시면 약간 이게 직업병처럼 지금은 잘 따져도 나중에 안 따져요. 네. 이렇게 주면 좋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한 3시간,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약간 감동을 하게 돼요. 저희 학원의 학생들도 맨 처음에는 엄마가 안 차려준다고 했대. 가게 뭐 6개월이나 1년 있다 차려라. 네. 그랬는데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엔 못 그렸는데 점점점 너무 잘 그려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차려도 되겠다고 하신대요. 그런 점에서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반영구가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좀 배워놔두면 좀 좋은 사람한테 잘만 배워놓으면 선생님이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반영구가 완전 적성에 맞아서 진짜 이게 정말 재밌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선생님이 또 다른 일을 꿈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반영구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이게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딱 왜냐면 이 눈썹이 막 엄청 휘황찬란하고 다양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딱 예쁜 눈썹은 정해져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눈썹을 어울리는 거를 잘 딱 이렇게 파악해 주면 되는 거라 그것만 몇 가지 종류만 진짜 죽어라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그 몇 달 동안. 그러면 얼마든지 이 동작이 안 되던 분들도 다 해요. 이렇게 그리는 거하고 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얼굴형하고 네. 이런 거 봐서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런 거 디자인 잡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센치로 수치화 시켰어요. 저는 이제 꼭 선생님보다도 10몇 년을 했으니까 평균 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공식을 만들었고 그걸 갖고 알려드리니까 훨씬 더 저는 솔직히 옛날에는 이런 이론 교재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막 맨 처음에 이렇게 배웠다 저렇게 배웠다 왔다 갔다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맨땡에 헤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신 거잖아요. 저도 제가 14년 했는데 저한테 있어서 그 4년은 그렇죠. 진짜 잘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또 공부하고 또 커리큘럼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네. 하면서 훨씬 더 이제 많이 풍부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못했기 때문에 계속 또 배우고 또 배우면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렇게 너무 볼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조금 와서 배우시긴 하셔야죠. 왜냐면 이제 좀 너무 맛보기 시기에 좀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두면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이게 완전 내가 내 직업으로 진짜 괜찮다 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이렇게 버는 일이 없잖아 세상에 진짜. 시간당 10만 원 버는 일, 20만 원 버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을 모르면 가끔씩 이게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원장님 저 이거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할지 못할지를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무조건 잘할 때까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이든 6개월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커리큘럼이면 못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또 듣고 안 되면 보충 수업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가르쳐줄 원장님을 만나서 배워두면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요 계속. 그러면은 근데 수강료도 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나는 아침에 반영구 눈썹이나 뭐 이런 거 아르바이트 딱 하나 해놓고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의 하루 일당을 다 번 거잖아요. 나는 시간당 단가가 높아진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잖아요. 난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래도 이런 거 조금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반영구 좋은 점은 이제 결혼도 생각하신다 했잖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전 안 붙여도 돼요. 온갖 친척들이 다 면접이 붙어 있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거 눈썹만 해주고 뭐만 해주고 그러면은 형님이 내가 밥값을 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노래 하나 재능 노래 재능은 뭐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노래 하나 잘 부르는 것 때문에 맨날 축가해주고 결혼식 부조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반영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약간 욕심을 내서라도 그냥 내가 진짜 두세 달은 좀 이거에 완전 몰두한다. 그리고 나를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원장님인지만 그것만 파악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뭐 가방 사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건 잘해주면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인데도 그렇게 솔직히 저희가 요즘 같은 때 20대부터 50대까지 진짜 다양한 직업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연령대가 없어요. 없이 배우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일단은 돈이 잘 벌린다는 말이 많이 이제는 소문이 났고요. 왜냐면 시간 대비 내가 그래도 이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간에 내가 이만큼을 투자하고 그거를 뽑을 수 있는 거는 웬만큼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교 등록금 4천만 원 내고 결국 월급 4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진짜로 그렇게 해서 대학 4년 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500만 원, 뭐 적게는 뭐 300, 500에서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들였다 해도 그걸 월로 습득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일단은 너무 길지도 않고요. 배우는 시간도 짧고 바로 창업이 또 가능하고 또 이왕이면은 내가 막 노동 해가지고 막 뜨거운 하룻불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미술 작업 같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임신 9개월까지 이 일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중국에 있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돈도 잘 벌리기도 했으니까 그때 그 일을 했는데 제가 임신 만삭인데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하루에 20-30명씩을 시술을 하고 또 하루 20-30명 힘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기는 약간 했지만 어차피 태교 수업 가면 바느질 하잖아요. 그거보다 바느질 한다 생각하고 바느질이 더 힘들어. 한다 여기서 한다. 근데 이게 더 낫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했던 일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했던 거 태교라고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애기가 말 같은 게 빠르고 그래서 이거 태교 프로그램으로 넣을까도 왜냐면 이게 냄새가 없잖아요. 보통은 네일 아트나 미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신하면은 그만하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냄새나 화학제가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도 괜찮죠. 그리고 뭔가 모터가 돌아가고 막 전자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임신하신 분들도 이거 태교 프로그램을 나와서 저희 애기 그래가지고 IQ 테스트 했는데 상위 5% 나왔어요. 이것만 했는데 그거는 이것 때문 아닌 것 같은데 유전적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태교를 아무것도 안 된가요? 3%는 좀 너무 유전적으로 3%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막 특별하게 뭔가 그때는 계속 일만 할 때라 네. 태교 프로그램 어디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근데 이해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순간적으로 이거 시술할 때 30분 동안을요 네. 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순간적인 집중력. 네. 그리고 두피나 헤어 같은 거 채울 때는 2시간이나 1시간 동안에 그 꼼꼼하게 저희가 진한 반영구가 아니라 아주 내추럴한 반영구이기 때문에 피부 깊이를 조금만 바늘이 뚫고 들어가도 피출혈을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정신을 좀 집중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집중력이 순간적인 집중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괜찮아요, 여자가 배우기. 그래서 저희 남편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막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럴 텐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여자가 몸으로 힘들면 그냥 일단 싸움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일단 싸움이다. 네, 근데 너 쓱쓱쓱 해주고 네. 그리고 이게 누구를 예쁘게 하는 거잖아요. 뭔가 전 그게 좋아서 네. 사실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아픔을 치료하는 게 또 아니고 그냥 원래 그게- 안 예뻤던 사람을 내가 살짝 예쁘게.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미적 되나? 감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속눈썹도 좀 붙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걸 방송하면 이거 자를게요. 잘라주세요. 개인사입니다. 네네네. 아니 저 이제 근데 잘 꾸미시잖아요. 지금 하고 오신 거나 이런 아. 거 보면 내추럴한 게 되게 잘 꾸미셨는데 속눈썹 아우, 눈도 감사합니다. 예쁘고. 네. 막 엄청 안 꾸민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꾸미려는데 뭐 이런 것도 아예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예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배울 때 어떻게요? 제 얼굴은 말도 못해요. 저는 진짜 방 청바지만 입고 치마도 좀 예쁘시잖아요. 이게 뷰티를 하면서 약간 바뀌죠 조금씩. 바뀐 거죠. 그죠? 제가 이런 거 좀 약간 이런 것도 빨간색 뭐 이런 거 네. 좋아하게 되고 원래는 이런 색 안 좋아해. 약간 무채색 무채색. 흑백 맞아요. 그래서 좀 흰색, 회색, 아이보리. 그래고 뭐 이런 거 꾸밀 줄도 모르고 그냥 머리끈, 질끈, 가마 막 이런 거 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나도 약간 블링블링한 거 그리고 확실히 저랑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을 만나도 조금은 달라요. 달라요. 꾸미는 사람이 확실히 30대 이후부터 이게 원래 예뻤던 애도 잘 되더라고요. 좀 뭔가 이게 내가 맨날 컴퓨터만 보고 있어 봐봐요. 근데 우리 맨날 거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저도 평생 저를 그냥 꾸미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뭔가 그래서 메이크업도 좋아요. 배워보고 싶고 헤어도 배워보고 싶고 그런데 메이크업이랑 헤어는 주변에서 너무 말이 많아요. 네가 이제 배워서 어리면 가능해요. 40다 돼가지고 누구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할 거고 뽑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직업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미 그 안에서도 약간 부원장 정도 되시는 분들 보면 다 제 나이보다 어리더라고요. 부원장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가 차라리 좀 접근성이 좀 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선 솔직히 반영구가 예술적인 창의력이 그렇게 있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찾으면서 힘들어요. 누구를 아름답게는 해주되 약간은 이렇게 딱 규격이 정해져 있는 학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딱 치료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약간씩 응용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너무 범위가 크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오는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겠어요. 계속 그러면 자존감으로는 버틸 수 없어. 신기술을 계속 연마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계속 4차 산업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런 미용 기술들은 솔직히 4손가락, 5손가락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밑에서 맞아요. 따라잡을 수도 없고 어떤 기계로 조금 대처하기 약간 조금 힘든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리고 또 반영구는 약간 너무 어리신 분들은 저도 너무 어릴 때 배워가지고 맨날 저 이렇게 잘해요, 연습했어요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솔직히 저의 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 소원이 빨리 28살 됐으면이었고 빨리 30살 됐으면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빨리 어려지고 싶은데 맞아요. 누가 좀 어리게 보면은 아 진짜 네. 몇 살로 봤냐고 막 되게 기분이 맞아요, 좋아지는데 그때는 연령대가 있어 보여 이 사람은 경력도 좀 있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반영구는 웬만하면 3년 된 분들이나 네. 10년 된 분들이나 3년을 그냥 흐지부지 보냈다고 하면은 아예 안 되고요. 네. 진짜 열심히 3년이나 1년 보낸 분들이랑 네. 진짜 10년은 약간씩 조금씩 띄엄띄엄 하신 분이랑 했을 때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제가 가장 바짝 연습했을 약간 임상은 볼 수 있겠죠. 네. 아 요런 사람은 요런 디자인이야 하면서 디자인은 조금 더 빨리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아 요런 피부는 요런 색이 나왔어. 그게 직관적으로 바로 계산이 되는 거에 네. 능력은 있을지 네. 몰라도 그래도 그 시술의 차이가 엄청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막 생겼어요. 저 네. 때만 해도 제가 중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분들인데 지금 인스타에서 예약하기 힘들어요. 네, 폭발적으로 예약할 때 유명한데 몇몇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우연찮게 알았는데 예약을 하려는데 세상에 초 단위로 딱 받는다 하면 그때부터 초 단위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난 다음 답을 받았어요. 죄송하다면서 맞아요.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와서 댓글 다 해주느라고 그랬다고.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보통은 웬만큼 다 아. 잘한다 하시면 다 1,000만 원 이상은 다 네. 벌시죠. 근데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배우고 나서? 배우고 나서의 그거는 약간 맨 처음에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센스도 있고 네. 상담하는 능력. 근데 네. 선생님은 그 전부터 계속 유통이나 사회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가 좀 이렇게 수업을 했다가도 약간 포기했던 분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너무 한 번도 돈을 한 번도 안 벌어 보신 분. 그런 분들은 이게 왜냐면 이거 외에 반영구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고객을 대면하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를 잘 내가 설명을 해줄 줄 아는 능력이 맞아요.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이거 배워본 기술은 솔직히 전체 중에 한 네. 5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정말 네. 사업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진도 요즘은 많이 이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사진도 좀 잘 찍어야 되고요. 그냥 가만히 입소문만 바란 시대는 조금은 지났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처음에는 노력을 하고 사진도 많이 포스팅해서 올리고 왜냐면 이제는 고객이 여기까지 오는 길에 빠질 동선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딱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치만 내가 그런 조금의 노력들 내가 이렇게 시술을 잘한다라는 거를 잘 어필하고 하면 웬만해서는 잘 안 옮기죠. 내 친구가 잘 됐고 내가 잘 됐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들은 평생 조금 고객이 되죠. 그치만 요즘에 같은 때는 그전에는 솔직히 이런 커리큘럼이나 아카데미들이 전문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시술 자체가 복불복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이 이제 새로운 샵들로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이 조금 좋은 타이밍이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배우고 네. 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사실 이거를 좀 살려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재능이죠, 맞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커리큘럼 배우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면 좋죠. 혹시 여기 학원에서 저를 외국으로 어떻게 뭐 지점이 있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바로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조금 약간 어시나 약간 조금 이제 처음에 왜냐면 선생님이 저희에서는 전 그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바로 창업하는 건 그래도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점 같은데 연결된 데가 있어요. 저희 지금 찾아보시면 그리담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상해에 있는 지점이 있어서 그리담 이게 한국말로 그리담 네네네. 그래서 중국말로도 그리담이 거리담이에요. 중국말로. 거리담이 뭐 이런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런 데 찾아보거나 저희 지점 같은 데나 아니면 그런 데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실력이 그만큼 좀 테스트 통해서 가는 거니까 실력만 잘하는 다음에 저희는 솔직히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실력만 네네네. 있으면 서로 좋은 거죠. 왜냐면 저도 지금 제가 네. 이 그 수업을 이렇게 5시간 동안 하려면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보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봐줄 수 있는 네. 왜냐면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얘기하면 네, 네, 아버지 네. 얘기하려고 했구나 맞아요. 하면 네. 어머니 얘기를 이게 딱 바로 보이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되고 그쵸. 선생님이 디자인이나 그런 것도 하실 줄 안다고 하거나 제가 3일에 만약에 출장 갈 일이 있을 때 통역 같은 것도 우리가 일부러 그쵸. 외부 통역을 그동안 썼는데 이왕이면 우리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테니까 선생님을 네. 같이 써서 이렇게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 많은 것 이거 같아요. 배우는 사람 중에 저처럼 외국어가 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중국에 가 있는 조선 쪽 남학생들이 말고. 네, 조선 쪽 말고. 그래요. 한국 사람인데 오. 중국에 가서 메이크업 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 반영. 중국에서? 남자 친구인데 오. 자기가 중국 그런 거 면접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가 있어요. 제가 차린 거예요. 중국에. 아니에요. 중국의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가요? 네, 그러면? 젊은. 음. 근데 그렇게 젊지 않아요. 30대 넘었으니까. 안 좋네. 네. 안 좋네. 네, 그런 친구들도 어. 있고 중국 가 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다 수강료 이상은 다 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만큼 고생했는데 안 할 네. 수가 없죠. 물론 또 해보다가 자기가 만약에 정말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자기가 도중에 이제 아니요. 안 되겠다 이만큼은 싶은 해서는 사람도 웬만큼은 해요. 그래요. 웬만큼은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시 저희 재수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보통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봐요. 어느 정도 연습했냐고 하면 네. 보통은 진짜 연습 많이 안 시켰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패턴이나 그다음에 이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면 이론도 하나도 안 배우고 그냥 바로 그리기부터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힘 빼기부터도 안 들어가고 선 긋기 나눠서 디자인도 안 배우시고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눈썹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만 배우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책에 잡아주면 내가 이 정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이었으면 아카데미까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전에도 아카데미 사업은 했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가르친 적은 없었어요. 네. 네. 저는 진짜 중국에서는 한 동네에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나면 부자 되고 옆에 광저우나 부자들 네. 있잖아요. 조금만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틱톡 꼭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 저희 네, 틱톡 뭐 그리고 저희는 원래 네. 미용원이나 이런 데 연계된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저희 그런 자료가 좀 있으니까 유명한 데로 그래서 해가지고. 자료 있고 제가 어차피 이걸로 네. 하니까 우리 출신들을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네. 나중에 가서 저희가 짠 하고 광고했을 때 우리 사람은 달라 이런 느낌을 네.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다 시술이 복불복이 될 텐데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 정도는 해놔야 그래도 평타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어도 3년 한 사람의 경력자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1000시간 정도는 연습을 했으니까 그 3년치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우리는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카메라 좀 끄고 중국에서 선생님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딱 그 대표가 정말 맞아요. 멋있고 저 굉장히 그 완전 그런 걸로 탁 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그 가게 있잖아요. 네. 가게가 1층이 저희 가게가 포스터가 제 얼굴이었어요. 역시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그런 거 약해. 그때 일부러 약간 메이크업을 네. 송혜교처럼 해가지고 그거는 엄청 때려야 돼. 엄청 네. 때려서 최고 예쁜 여자로 만들어 그리고 놓고. 제가 그때 갔을 때 당시가 보통 한 40, 50대 분들이 네. 많이 출장에 갔는데 네. 저는 30대니까 이왕이면 젊은 사람한테 가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많이 몰렸었죠. 그때 좀 그 많이 선생님 벌었죠. 이 외모가 한국 사람 딱 그 네. 외모여가지고 이영애처럼 머리 저는 가르고 약간 나오대요. 중국 같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러는데 선생님은 이제 한국 사람 같은 얼굴이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좀 이렇게 해도 괜찮죠. 대표가 스타가 돼요.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 맞아요. 모임 우리 그 드러스에 있어요. 그런 거 가던데 무슨 네. 그런 그때 미용 파티- 쪽 모임. 네, 네, 맞아요. 모임 중간에 있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런 그리고 거 뭔가 하고. 과시하고 뭐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고 연예인랑도 사진 우리가 찍고. 뭔가 협회를 운영하면서 뭐 이런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맞아요. 마케팅 중요해. 진짜 중요해. 네. 마케팅. 그런 것도 저희 했던 것들도 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박람회나 이런 것도 꼭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하면 그때 저희도 박람회 갔을 때 부스 만들어가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는 그런 사람들 네. 남학생으로 했어요. 남학생.
남자 경력자들 메이크업을 원래 하다가 반영구로 오신 분들 한 3년차 5년차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니까 엄청 그쵸. 좋아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솔직히 수입 때문에 옮겨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메이크업이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벌죠. 메이크업 할 때보다. 반영구로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데 그 전에 메이크업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때 박람회 때 진짜 많이 예전시. 전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 해도 될까 이런 막 불안함이 막 계속 50대도 있었는데. 오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럼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일단 뭐 네. 집에 가서 이제 연구해봐야죠. 네네. 뭐. 시간도 맞춰봐야 될 거고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보세요. 봐가지고 부모님하고도 상의해보고 상의해보고 만약에 카드로 해야 되면 카드로도 하고 해도 되죠? 네 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고 또 다른 기회로 또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한번 해서 또 연락은 주세요. 알겠습니다.